안녕하세요. 토크닥터 토닥 이수민입니다. 건강한 치아는 오복 중 하나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데요. 하지만 아프기 전까진 이상 신호를 알아차리기가 어려워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요즘 인터넷에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서 오히려 치아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오늘 토크닥터 토닥에서는 치주과 전문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치아 건강을 위협하는 속설들, 과연 사실인지 알아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치아 건강 상식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실제로 이런 정보들 때문에 내원을 늦게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맞나요? 네, 많이들 계십니다. 인터넷에서 잘못된 속설론에서 치료를 미루는 분들 많이 계시고 부적절한 정보로 인해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요즘에는 구강검진을 받고 상태가 안 좋으면 그때 보험을 들고 보험의 혜택을 받기까지 치료를 안 받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치료 받을 거를 더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미루지 마시고 치료를 안 받더라도 적절한 조언이라든가 치료 계획을 받기 위해서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알아보고 설명 들으시고 컨설트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치아 건강 상식과 관련된 다양한 소문들 중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궁금증 모아모아 베스트 3 시작합니다. 첫 번째 궁금증 같이 확인해 볼까요? 네네. 네. 소금 양치, 잇몸에 좋나요? 사실 이게 민간요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잇몸 건강에 좋나요? 예전에 좋은 치약이 없고 적절한 구강위생용품이 없을 때에는 소금이 대안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되었고 그래서 좋은 치약과 구강위생용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소금 사용을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금 같은 경우는 알기가 크기 때문에 양치하면서 잇몸에 상처를 줄 수가 있고 구강 내에는 상주균이 있어서 그 상처를 통해서 2차 감염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소금이 좋아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물에서 헹군다거나 녹여서 쓰시는 방법이 있겠고 그거를 좀 지양하신다면 좋은 치약과 좋은 효율적인 구강 위생용품을 사용하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궁금증입니다. 네. 단단한 음식이 치아를 튼튼하게 하나요?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정월대보름에 단단한 불엄을 깨면서 치아 건강을 기원했었는데요. 이게 의학적으로도 맞는 말인가요? 예전에는 의학적으로 많은 사람의 혜택을 볼 수가 없거나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풍습이라든가 전통을 통해서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는 심리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나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단단한 음식이 치아 건강을 튼튼하게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을 때라든가 간식을 먹을 때 단단한 음식이라든가 간식 위주로 먹었을 텐데 그렇지는 않고요. 이 단단한 음식은 치아면을 깎아내거나 치아에 금을 만드는 결과를 유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치아에는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궁금증입니다. 네. 사랑니는 무조건 뽑아야 하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네. 이 사랑니 뽑아야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뽑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 사랑니가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농경 시절 이전에 사냥을 해서 음식을 섭취했던 때에는 생고기라든가 고기를 먹는 치아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랑니라는 게 필요했었는데 하지만 농경 시대로 들어오면서부터 음식을 조리해 먹고 익혀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랑니의 기능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치아가 똑바로 난 경우에는 사용해도 상관없지만 치아가 매복되어 있다거나 정확한 위치에 없으면 그 틈을 통해서 음식이 끼게 되고 치아에 충치를 유발하게 됩니다. 사랑니 때문에 그 앞에 치아까지 썩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미리 뽑아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네. 개인의 상태에 따라 좀 적절하게 뽑기도 하고 안 뽑기도 하고 네, 그렇게 네,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 치아 상식에 관한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지금까지 궁금증 모아 베스트 3였습니다. 선생님, 요즘 전동 칫솔 사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 네. 일반 칫솔보다 더 좋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동 칫솔은 의학적으로 핸디캡이 있는 분, 적절하게 칫솔질을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분 같은 경우는 더 적절한 효율적인 칫솔질이 전동 칫솔보다는 낫겠고, 만약에 적절한 칫솔질을 못하는 전신질환이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전동 칫솔 사용을 권유드리는데, 이럴 때에는 적절한 치아에 적용하는 각도라든가 시간, 아니면 이제 칫솔모가 닳으면 바로바로 바꿔줘야 그 효과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전동 칫솔이 더 좋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이제 과신하면 안 될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충치가 생기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게 구강 검진을 받을 때 내가 쓰고 있다 그러면 잘 하고 있습니다라고 확인해 드리든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칫솔 쓰시라고 권유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환자들의 실제 사연 속에서 솔루션을 찾는 시간인데요. 네. 선생님께서는 사연을 잘 듣고 그에 맞는 진단과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토닥토닥 솔루션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네. 24세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해서 거의 매일 마십니다. 특히 식사 후에 탄산음료 한 잔은 꼭 마셔야 할 정도로 습관이 됐는데요. 엄마는 너무 많이 마시면 치아가 녹는다고 늘 잔소리를 하십니다. 예전에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기분 탓인지 점점 치아가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정말 탄산음료가 치아에 많이 안 좋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저도 옛날에 탄산음료가 치아를 부식시킨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는데 네네. 이게 사실인가요? 이제 여러 매체라든가 인터넷 그 컨텐츠를 보면 콜라에다가 치아를 담갔을 때 3, 4일 이제 지난 다음에 치아가 녹아 없어지는 그런 컨텐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마시는 경우에 상당 기간 콜라가 구강 내에 머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는 유발하지 않지만, 청소년인 경우에는 좀 다릅니다. 치아가 맹출했을 때 2년 동안은 굉장히 치아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탄산에 노출된다면 치아에 있는 미네랄을 빼내가는 탈해 현상이 일어납니다. 어른 같은 경우에는 탄산음료 안에는 칼륨이 우리 뼈에 있는 칼슘을 결합해서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건 좀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시고 바로 양치를 하면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탄산음료를 마시고 난 다음에는 한 30분 정도 침이 구강 내에 있는 탄산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당류를 삼킴으로 인해서 일단 한번 처리를 하시고 30분 뒤에 효율적인 칫솔질을 한다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치아 맹출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에는 병원에 내원하셔서 불소도포도 권유드리겠습니다. 이런 관리 방법들을 따라서 하면 안심하고 마셔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사연 들려드릴게요. 네. 두 번째 사연은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양치 후 늘 치실을 사용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치아 사이가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치실을 자주 쓰면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는 말을 듣고 계속 사용해도 될지 고민이 됩니다. 라는 사연인데요. 네. 실제로 치실을 많이 사용하면 치간이 벌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치실을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강 미성을 굉장히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이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 이 치실은 치아하고 치아 사이에 있는 공간에 있는 치태라든가 음식물을 제거하는 목적이지 그 이상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지만 나는 더 깨끗이 닦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강하게 치실을 하방으로 밀게 되면 치아 하방에 있는 인대들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 과한 힘으로 인해서 이제 과정이라든가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러면 치실은 힘을 좀 덜 주고 사용하면 되겠네요. 이제 그게 바람직한 치실 사용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나요? 지금까지 토닥토닥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퀴즈를 풀면서 치아 건강에 대해 좀 더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네. 건강상식 능력고사 시작합니다.
선생님, 첫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우유를 많이 마시면 치아가 튼튼해진다. 맞으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우유가 건강식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뭔가 치아와는 딱히 상관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X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진짜요? 우유는 진짜 완벽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치아는 어린 시절에 다 만들어져 있고 맹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유를 마심으로 인해서 칼슘 공급으로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기 태중에 있을 때 엄마가 얼만큼 칼슘이라든가 영양분을 줌에 따라서 그때 다 결정되어지는 거거든요. 나중에 우유를 마셨을 때에는 치아가 건강해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뼈에서 칼슘 공급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뼈가 단단해질 수 있는데 요즘에는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 문제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치아 미백은 치아를 손상시킨다. 그렇다면 O, 아니면 X를 선택해 주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 치아 미백은 결국 치아 위에 화학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하면 자극이 되고 안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저는 O 선택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콜라라든가 커피라든가 그런 걸 많이 드시는 것 같은 경우에는 치아 표면에 착색이 돼서 스테인이 발생합니다. 이런 스테인은 이백추를 통해서 스테인을 제거하는데 방식이 삼투압 방식입니다. 스테인을 삼투압 통해서 빼내는 과정을 통해서 그 치아에 과민한 반응, 그러니까 시린 거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를 뭐 약하게 한다거나 탈혈한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치아가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 정부기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미백을 받으시는데 단지 하나 일시적으로 치아가 시릴 수는 있는데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시청자분들은 정답 많이 맞추셨나요? 지금까지 건강상식 능력고사였습니다. 오늘 선생님이랑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저도 헷갈렸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는데요. 네.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요즘 매체를 통해서 많은 건강에 대한 정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정보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적절한 정보도 인해서 치료를 미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셔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병원에 내원해서 전문의인 치과 의사한테 이런 문제를 질문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건 각 개인마다 잘 갖고 있는 질병이라든가 그 건강적인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부적절한 정보를 통해서 치과 치료를 미룬다거나 아니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쳐서 더 큰 결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럴 때에는 내원하셔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사실 치아 건강이 한번 나빠지면 되돌아키기 어려운 만큼 초반부터 좀 잘 관리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1년에 2번 정도는 내원하셔서 내 상태가 어떤지를 정기점검 받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토크닥터 토닥 오늘 곽기태 선생님과 함께 치아 건강 속설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